안녕하세요. 엔지니어스 초이스입니다. 본 영상은 정보 제공 차원에서 개인 학습 내용을 공유하는 것이 목적이며 투자 권유가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국내 2차전지 동박업체 분석 세 번째 시간으로 SKC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이는 화면이 SKC 홈페이지인데 SKC의 핵심 산업으로 여기는 2차전지, 반도체, 친환경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이제 SK 넥실리스, SK PIC 글로벌 등 주요 계열사를 표기하였는데 오늘 이 계열사에 대해서도 상세히 다뤄볼 예정입니다. 2차전지 관련 주요 업체들의 생산 능력 현황과 계획표를 보시면 하단에 동박 업체가 있습니다. 이 중 고려아연은 22년부터 생산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려아연을 제외한 3개 업체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SKC를 보면 25년 생산 캐파를 25만 톤까지 늘릴 계획을 잡고 있는데 이는 동박 3사 중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그만큼 SKC가 동박 사업에 과감한 투자를 할 것으로 예측되는 부분입니다. SKC는 코스피 상장 기업으로 시총 6조 2천억 규모입니다. 상장 주식수가 3,700만 주 정도인데 이 중 주요 주주의 주식을 제외한 유동 주식수가 2천만 주 정도입니다. 최대 주주 SK가 40%의 지분을 보유 중이고 국민연금공단이 9.4%, 자사주가 5.26%입니다. 그리고 외국인 지분율이 16.53%인데 이는 동박 3사 중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일반적으로 외국인 지분율이 높으면 그만큼 주가 상승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시면 됩니다. SKC는 시총 6조 원을 넘는 만큼 사업 분야가 다양합니다. 크게 네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2차 전지 소재로 사용되는 전지박, 즉 동박을 판매하는 모빌리티 사업부, 그리고 PET 필름을 판매하는 인더스트리 소재 사업부, POD 등을 판매하는 화학 사업부, 그리고 반도체 소재를 판매하는 전자재료 사업부가 있습니다. 매출액 비중은 모빌리티 사업부가 약 19%, 인더스트리 소재가 약 39%, 화학이 32%, 그리고 전자재료 사업부가 약 13% 정도입니다. SKC가 모빌리티 소재 사업부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인더스트리 소재와 화학 사업부가 전체 매출의 70% 이상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주요 제품 현황을 보다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빌리티 소재 사업부의 매출은 97% 정도가 이제 수출로 발생됩니다. 반면에 인더스트리 소재와 화학 사업부는 수출과 내수가 절반 정도씩 나뉘어져 있습니다. 모빌리티 소재 사업부는 높은 성장이 예상되지만 반면에 이제 국제 정세에 따라서 변동성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 매출의 70% 이상을 담당하는 인더스트리 소재와 화학 사업부가 해외 내수에서 안정적인 매출을 이끌어내고 있기 때문에 SKC는 한 가지 사업부의 매출 감소로 인해 회사에 위기가 올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주요 종속회사 현황을 보겠습니다. 제가 동박 사업을 중점으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모빌리티 소재 사업부만 계열사를 모두 표기하였고 나머지는 이제 주요 종속회사만 표기하였습니다. SKC 모빌리티 소재 사업부는 SKC FT 홀딩스가 있고 그 밑으로 SK 넥실리스 그리고 또 그 밑으로 SK 넥실리스 말레이시아가 있습니다. SK 넥실리스 말레이시아는 작년 7월에 코타키나발루에 5만 톤 규모의 동박 공장을 착공하였고 아직 건설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네, 화학사업부에는 SK PIC 글로벌이 있고 인더스트리 소재 사업부에는 SKC 하이테크 앤 마케팅 그리고 중국과 미국에 있는 계열사들이 있으며 그리고 전자재료 사업부에는 SKC 솔믹스, SK 텔레시스가 있습니다. 자산 총액으로 따지면 SKCFT 홀딩스 자산 총액이 1조 1993억으로 1위입니다. SK 넥실리스의 자산 총액은 SKCFT 홀딩스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SK PIC 글로벌이 2위, SKC 하이테크 앤 마케팅이 3위입니다.
사업 부분별 주요 제품을 살펴보겠습니다. 모빌리티 소재 사업에는 전지박, 즉 동박과 FCCL, 우리말로는 연성 동박 적층판이라고 하는, 쉽게 말해 회로 기판에 사용되는 구리 호일이 있습니다. 전지박 시장은 크게 용도에 따라 IT 기기 및 전동 공구 등에 적용되는 소형 전지 시장과 EV 및 ESS 등에 적용되는 중대형 전지 시장으로 분류됩니다. 당사의 제품 포트폴리오는 대부분 EV에 적용되는 중대형 전지를 위한 전지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FCCL에 사용되는 회로박은 PCB, 즉 인쇄 회로 기판의 핵심 소재로서 PCB 산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최종 전방 산업인 디스플레이에 적용되는 제품입니다. 이제 동박에 대해 보다 정확한 개념 설명이 담긴 이전 영상의 링크를 이제 하단 설명란에 남겨놓을 테니까 필요하신 분은 이제 클릭하셔서 시청하시면 됩니다. 화학사업의 대표 제품인 PO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PO는 프로필렌 옥사이드의 약자로 약품, 식품 및 화장품 등의 원료로 사용되는 프로필렌 글리콜과 자동차나 가구 및 건축 보온재 등으로 쓰이는 폴리우레탄의 원료인 폴리올, 그리고 수용성 용제인 프로필렌 글리콜 에테르 등을 만들어내는 기초 원료입니다. 인더스트리 소재 사업부에서는 폴리에스터 필름을 생산하는데 대표적인 제품으로는 LCD 디스플레이에 들어가는 광학용 필름이 있습니다. 전통적 폴리에스터 필름 용도인 포장용 디스플레이 시장은 물론이고, 포장재로 사용되는 생분해되는 친환경 소재인 PLA 등 친환경 제품을 개발하여 시장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진은 폴리에스터 필름의 모습인데, 이제 이러한 제품은 원료 투입을 하고 이제 건조 압출 과정 후 사이즈를 조절하여 광학용, 산업용, 포장용 등 다양한 제품으로 생산되게 됩니다. 전자재료 사업부에서는 CMP 패드와 블랭크 마스크를 생산합니다. CMP 패드는 반도체 웨이퍼 표면을 물리 화학 반응으로 연마해 반도체 웨이퍼 표면을 평탄하게 만드는 등 반도체 집적도를 높이는 데 필요한 제품입니다. 3D 낸드 플래시 등의 생산이 급증하면서 수요가 늘고 있는 소모성 자재입니다. 블랭크 마스크는 반도체 공정 중 노광 공정에 사용되는 포토 마스크의 핵심 부품입니다. 필름 사진에 비유하자면 촬영 전 필름이 이제 블랭크 마스크이고 촬영 후 형상이 전사된 필름이 포토 마스크입니다. 반도체 기술이 발전할수록 미세한 패턴을 형성할 수 있는 고해상도의 포토 마스크가 필요하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블랭크 마스크가 필수적입니다. 성장 모멘텀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SKC는 지난 5년간 화학사업 일부와 바이오 등을 매각하고 동박회사를 인수하는 등 석유화학 중심의 제품 포트폴리오에서 고부가가치 소재로 사업 분야를 변화하고 있습니다. 동박의 이제 생산량을 2025년 기준 25만 톤으로 증설할 계획인데, 이렇게 되면 2025년 전 세계 마켓 셰어를 35%까지 확대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2차 전지 실리콘 음극재 기업 넥시온에 대한 약 389억 원의 투자가 확정되면서 동박에 이어 또 하나의 배터리 소재 성장 포트폴리오를 마련하였습니다. 실리콘 음극재에 대해 보다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2차 전지는 실리콘의 함량을 높인 음극재 개발이 확산되는 추세입니다. 실리콘 음극재 수요는 2025년까지 연평균 약 70%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흑연보다 실리콘이 리튬 이온을 최대 10배 많이 담을 수 있어 차세대 배터리의 핵심 소재로 부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리튬 이온을 많이 담으면 주행거리가 그만큼 늘어납니다. 그림을 보면 흑연은 탄소 6개당 리튬 이온 1개를 저장할 수 있지만, 실리콘 원자는 원자 1개당 4.4개의 리튬 이온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기존 흑연 음극재를 사용하는 경우 충전 시 양극에 있던 리튬 이온이 분리막을 거쳐서 음극으로 이동하여 탄소 6개와 결합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이 전자들도 외부 회로를 거쳐서 음극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음극재를 실리콘으로
바꾼다라고 하면은 실리콘 원자 한 개당 약 4.4개의 리튬 이온과 결합을 하고 그에 상응하는 전자가 외부 회로를 거쳐서 이제 음극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리튬 이온을 많이 저장할 수 있는 만큼 더 많은 수의 전자를 이동시킬 수 있어 배터리의 성능이 높아지는 겁니다. 이제 2차 전지의 구조 및 기본 개념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놓은 이전 영상의 링크를 설명란에 남겨 놓았으니까 이제 궁금하신 분은 링크를 클릭하셔서 시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실리콘 음극재는 아직 기술적 난제가 있습니다. 충방전에 따른 부피 팽창이 흑연보다 약 10배 커서 장기적인 사용에 한계가 있고 전해액과의 반응성에 따라 배터리 안전성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흑연에 실리콘을 조금씩 첨가하는 방식으로 음극재를 제조하고 있습니다. 현재 실리콘 음극재의 함량을 3에서 5% 수준으로 맞추고 있습니다. 생산 현황을 보겠습니다. 생산 실적을 보면 화학 인더스트리 소재 품목은 크게 변동 없이 꾸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시 모빌리티 부분 동박의 생산 실적만 급격히 상승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21년 자료는 3분기까지만 합산된 수치인데 벌써 20년도의 수치를 이제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SK 넥실리스는 25년까지 동박 생산 능력을 25만 톤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올해 상반기 폴란드에 5만 톤 규모 동박 공장을 착공하고 24년 상업 생산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공장이 들어설 산업단지는 글로벌 배터리 제조 공장과 인접해 있는데 LG 에너지 솔루션, SK온, 삼성 SDI 등 국내 배터리 3사 공장과도 멀지 않은 위치라고 합니다. 또한 유럽 내 동박 생산 규모를 총 10만 톤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미국에도 5만 톤 규모의 투자를 추진 중입니다. 작년 7월에는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에 5만 톤 규모의 동박 공장을 착공하였습니다. 국내에서는 동박 5공장까지 상업 가동에 들어간 상태인데 이제 현재 짓고 있는 동박 6공장은 올해 초에 가동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아래 가동률 표를 보시면은 이제 미국 SK INC를 제외한 모든 공장이 평균 가동률이 80% 이상입니다. SK 넥실리스는 96%의 높은 가동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재무상태표를 보면 유동 비율이 88%, 부채 비율이 164%로 이전에 분석했던 일진 머테리얼즈나 솔루스 첨단 소재에 비해 부채가 다소 많은 상태입니다. 부채 비율은 부채 총계를 자본 총계로 나눈 값인데 일반적으로 적정 부채 비율을 200% 이하로 봅니다. 아직 200%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부채 비율이 더 높아지지 않도록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손익계산서를 보면 4개년도의 매출액이 비슷합니다. 다만 이제 21년도 3분기까지의 이제 매출 원가가 매출액 대비 이제 감소해서 매출 총이익이 이렇게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판관비는 4개년도 비슷한 수준으로 관리되고 있어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전년 대비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21년도 4분기까지 합산하게 되면 순이익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적 추이 및 전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부별 실적 중 매출액을 보면 이제 화학, 인더스트리, 반도체 소재 모두 소폭으로 꾸준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 이제 모빌리티 분야가 급격히 상승하여 반도체 부분을 추월하였습니다. 영업이익 부분에서도 전 사업 분야가 골고루 상승하는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연간 영업이익 합계를 보게 되면 2020년도 대비 21년도 영업이익이 2배 이상 급격히 상승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23년까지의 예상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을 보면 모든 항목이 꾸준히 상승할 것으로 보여지지만 이제 2020년도에서 21년도에 상승했던 것만큼 이제 급격한 성장을 보여주지는 못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SKC는 21년도 추정 EPS 기준 퍼가 약 22배입니다. 20년 대비 21년도에 당기순이익이 급격히 증가하여 EPS가 989원에서 7,139원으로 상승하였습니다. 참고로 EPS는 주당 순이익을 의미하는데 당기 순이익을 총 주식수로 나눈 값입니다. 20년도 95배였던 퍼가 21년도 22배까지 떨어진 상태입니다. 퍼는 23년까지 모두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20년도 고평가되어 있던 주식이 21년도에 적정한 수준으로 돌아왔다고 보면 됩니다. 이상 SKC의 분석 영상을 마치고 이어질 영상에서는 그동안 분석한 동박 3사의 밸류를 비교하여 어떤 회사의 주가가 가장 매력적인지 주관적으로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영상은 개인 학습 내용이기 때문에 잘못된 정보가 있을 수 있으니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